약간 밤에는 긴장감이 엄청 높고 우리한테서 이런 전설이 막 돌았어요. 백골부대, 여자 백골부대가 막 와가지고 죽인다는 그런 전설이 돌았어요. 막.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민사행정경찰대에서 복무하다가 탈북해온 너철민입니다. 와! 굳이 살아있네. 부사복무 몇 년 했어요? 1년 반 했습니다. 1년 반 했어요? 애기네. 네, 애기죠. 애기 병사예요. 네. 네, 북한군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기본 3년 이상. 예. 네. 그리고 병사들 같은 경우는 7년, 10년. 특히 남성 군인들은 10년 이상을 복무하는데 10년. 예, 한국에는 지금 한국 군인들 몇 개월 복무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하겠지? 300, 저도 모르겠어요. 18개월. 18개월. 맞아요. 18개월, 1년 반. 네, 부사복무 연한이 갔네요. 오늘 이렇게 DMZ를 넘어온 용감한 우리 전 조선인민군, 네, 노철민 씨를 네, 많이 제가 사랑해주세요. 방송에 초대했어요. 네, 노철민 씨를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초대한 이유는 순전히 DMZ를 넘어온 뿐 아니라 제가 병사 때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제 경력 그동안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해안경비대에서 한국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경수로 건설을 했던 거기에서 해안경비대로 병사 생활 3년을 했어요. 와. 그리고 졸업도 군사대학도 이재순 군사대학, 북한의 국경 해안 철도 경비 전술을 전문으로 교육해준 군사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철민 씨를 꼭 제 방송에 모신 이유는 DMZ의 경계 근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었어요. 네, 이거는 어찌 보면 현재 우리 한국군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도 대한민국 군에게도 많은 정보가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북한군이 그냥 허술하게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경계 근무 서던 그걸 간단하게 말한다면 4인 1조를 해서 한 2인 1조가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서고 잠복 근무를 서는데 우리도 나갈 때 100% 실탄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절대로 공탄 안 여쳐.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잠복 근무 같은 경우에는 경계 근무 잠복 근무에는 100% 실탄입니다. 장착해서 그냥 그렇죠. 탄창에 그냥 빈 탄창도 안 해요. 그냥 그냥 거기다 탄창까지 네. 꼴떡꼴떡 다 실탄을 채우고 게다가 가죠. 우리는 여기 방탄 쪽에다가 탄창 3개를 넣어요. 실탄 2개도 무조건 착용하고 그리고 그냥 딱 나가. 네,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죠. 실탄. 그러면 지금 민경초소에서 초소 간의 간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아마도 한 운동장 4개 거리 정도 돼요. 네, 축구장 4개 거리? 네. 초소 사이가 그렇게 멀어요? 멀지는 않죠, 그게. 네, 먼 건 아니죠. 지금 민경초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서는 근무 초소가 다르고 야간에서는 근무가 다르잖아요. 처소라는 게 서대가 있어요. 서대가 이제 처소라고 하는데 한 개 처소를 서대라고 해요. 근데 1서대, 2서대 이렇게 하는 거 1처소, 2처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간격이라는 게 이제 산 하나 넘어서 있는데 그 골짜기 운동장 솔직히 4개 들어갈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는 약간 낮은 지방에 있었고 네, 다른 서대는 좀 높은 지방. 그랬구나. 그러면 한 개 서대 인원이 30명으로 구성되잖아요. 보통 적은 부대고요. 보통은 40명 정도인데 최고 규정이 딱 이래요. 48명. 네, 식당 근무까지 합쳐서 48명인데 서대 일반 북한 군의 서대 구성은 30명이 규정입니다. 근데 민경 부대단 하니까 이게 독립 처소별로의 그 위치가 중요해서 아마 구성 인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각 처소마다 다른 게 있어요. 인원이 그렇지. 작고 많고 한 게 경계심이 강한 것은 적고 경계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원이 약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잠복커도 많아지니까. 그렇지. 잠복 초소에서 나갈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털휴가 알죠? 개털휴가. 네. 개털휴가를 이렇게 엄청 무겁잖아요. 입고 내 말이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놈의 잠복 초소 진출 철수할 때 뭐든지 우리 병사 때 그 상관 우리 구대원들의 무기까지 우리가 다 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역이요. 나는 철민 씨가 그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그 부분 우리 공감하잖아. 네, 근무용 담요에 개털 휴가에 상관들 이런 부대원들 무기도 그냥 가벼운 무기예요? 맞죠. 무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무기까지 졌어. 교전방은 무기를 남한테 지어주면 안 돼요. 야, 우리는 그 장전된 무기까지 우리한테 다 쥐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대. 나 전사 때 진짜 울면서 그 잠복 쳐서 진입하고 철수할 때 이게 더구나 우린 백사장이잖아. 발이 뚝 빠지잖아.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더 힘들어. 그 개털 외투도 엄청 무거워요. 맞아. 한국에 이런 어디 어리털 패딩 잠바 그런 거 입었으면 우린 날아다녔지. 그치?
그거는 하느님이죠. 네. 야, 하느님 소리가 나온다. 하느님 소리가 여기서. 엄청 따뜻하고 그거는 진짜 뭐 여기 뷰트는 진짜 북한에다가 대비가 안 돼요. 엄청 가볍고 또 엄청 따뜻하잖아요. 여기는. 여기에서 이 잠복근무라는 게 우리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파도 소리 그리고 뒤에서 성전 나무 소리 정말 이 소리를 다 같이 구분해서 들어야 됐어요. 엄청 긴장감이 그쵸. 엄청 근데 DMZ는 더 힘들 게 뭐냐면 건너편에 이제 남조선이 있어. 적군이 있어. 긴장감. 그때 근무 설 때 어땠어요? 하고 그 에피소드도 좀 얘기해서. 식은땀이 막 나죠 그냥. 식은땀이 났어요. 앞에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약간 적이다 그런 느낌은 처음에 엄청 긴장했어요. 근데 처음에 차차, 긴장하지. 네, 여행을 하니까 약간 저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다 같은 동족이잖아. 그치. 같은 형제잖아 이런 느낌. 그치 맞아 그거야. 약간 형제감의 그런 느낌이 친근하기보다도 약간 뭐 거기 태풍전망대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관광객들도. 근데 막 소리치는 사람들 야 하고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졌길래 저렇게 소리치고 좋아하고 떠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상냥한 목소리로 소리칠까. 그런데 약간 좀 호기심이 같다고 봐야지. 긴장감은 약간 밤에는 긴장감이 엄청 높고 우리한테서 이런 전설이 막 돌았어요. 백골부대 여자 백골부대가 막 와가지고 죽인다는 그런 전설이 돌았어요 막. 우리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잠복근무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니네 저는 순간 어느 순간에 맞아요. 적이 와서 니네 몸을 찌른다. 긴장하게 그리고 만드는. 더군다나 우리 장전된 무기잖아. 네. 1년 365달을 장전된 무기를 끌어안는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데 니네가 자는 순간 그 장전된 무기를 니네한테 싹 갈겨. 어발사고 많이 나요. 어발사고도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좀 과장되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잠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기 항상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하고 나가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자 1년 반 동안에 그 정말 민경부대 특수부대에 있다가 민경부대에 와서 민경부대에서 한 몇 년 있었어요? 한 몇 개월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 5개월 정도 있었죠. 네. 5개월인데 앤처음에 1개월이 다르고 2개월이 다르고 3개월이 다른 거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나는 한개월 나가는 것도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정신 상태가 잠을 못 자니까 있잖아요. 그냥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뭐 뼈에다가 가죽만 걸치고 다니는지 막 살도 없고 그냥 뭐 아무리 잘 먹는 데라 해도 잠을 못 자고 힘들고 피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긴장하고 하니까 살이란 게 아니라 탈모가 다 하고 머리카락 그냥 머리 한번 감으면 그냥 다 빠져요. 네, 그 정도로 막 다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엄청나요. 솔직히 그게 몇 살이에요? 너무 내가 그때 19살 때죠. 아이고 우리 아마 이슈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19살짜리 민경부대 병사가 넘어왔는데 영양실조 상태로 넘어온 기사가 그때 엄청 많이 나서 나도 뉴스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생한 청춘 그 아까운 청춘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죠. 네. 마지막에 어떤 최종 결심으로 한국에 오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결정이 앞섰다기보다도요 진짜 버티다 못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거기 있으면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더라고요.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되고 체격이 좋았더라면 체격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솔직히 민경은 다 비리예요. 비리 그냥 뇌물 그냥 돈 찔러주고 담배 한 버릇 같은 거 그냥 툭 찔러주면은 뭐 내가 시간 받을게요 하고 나가면은 그냥 거기에 비리가 엄청 심하거든요. 민경이. 민경만 심한 게 아니라 북한군 전체가 그렇게 비리가 심해요. 근데 한 7년 10년 있다 보면 비리가 이제는 곳곳에 다 보여요. 비리 없으면 못 사는데 맞아요. 북한군이. 특히 심했던 게 또 저거죠. 그 이제 말한 그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다 같은 거기 뭐 해안초소 거기도 비리가 심했을 거고 뭐 제가 있는 곳에도 비리가 엄청 심했을 거고 다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 부대는 민경이라면 칫돌 정도로 돈을 엄청 팍팍 쓰는 데고 네. 어떻게 보면 돈 쓸만한 능력 되는 애들이 다 오는 돈 찔러주고. 근데 어천성 씨가 있던 곳은 판문점 부대고 거기도 민경이에요. 민경인데는 판문점 부대하고 경계를 서는 잠복근무 전문 경계 근무서는 부대하고는 대우가 상당히 달랐을 거거든요. 어떻게 달랐어요? 일단은 판문점 쪽에는 잘 먹죠. 잘 먹고 규정적이에요. 약간 규정적이고 일단은 피곤한 일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또 구타나 그런 게 폭행이나 그런 게 일상으로 그런 게 이어질 일이 없고. 근데 저희 있는 거는 폭행이 일상이고 그냥 뭐 살인이 막 일어나면 칼로 막 배쑤치고 그냥 막 진짜 병원 실려가는 것만 해도 2명이나 실려가고 내가 있을 때만 해도 그냥 분대장들끼리 그냥 막 싸우고 그냥 산사들이 엄청 싸했어요. 이 얘기니까 이게 경계 근무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특히 남성 부대 안에서의 살인사건, 심지어 지나친 구타와 폭행 때문에 병사들이 한 개 소대를 싹 갈기는 사건이 경계 근무 서는 부대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경계 근무의 사건이
이게 함경도에 통보가 올라오고 함경도의 경계 근무 사건이 강원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의 사건들을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공포감을 지역별의 분리를 지켜가지고 공포감을 줬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막 근무 쓸 때는 어지기나 힘들었어요. 막 헛것이 막 보이더라고요. 막 귀신 같은 게 막 보이고 막 너무 무섭고 긴장하고 밤에 이제 막 너무 나약해지고 막 허약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막 너무 절리고 그런데 눈 딱 뜨는데 막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막 귀신 같은 게 막 갔다 갔다 하는 거고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막 심장이 막 쩌는 느낌. 바다에서 갑자기 무슨 귀신이 튀쳐나올 것 같고 난 뒤에서 뭐에 갑자기 이렇게 적대미 잡을 것 같은 난 17살부터 그 경계근무를 섰거든. 근데 이게 차라리 밤을 자고 낮에 다 무섭죠. 낮에 훈련했으면 좋겠는데 밤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고 이게 더구나 그 어린 나이에 밤이란 건 내가 혼자 그렇게 바깥에 서 있어 봤냐고. 근데 우리 잠복근무 서보면 알잖아. 구대원들이 깨면 안 일어나잖아. 그럼 우리가 통째로 병사들이 부대원들은 그렇게 서봤어요? 잠자는 게 일상이에요. 그치. 그러면 실제 정말 민경부대 구대원들도 잠복 초소에 나가면 깨우면 떨어져요 그냥. 통째로 자버리고 혼자 다 썼어요? 네, 거의 일상이에요. 네, 일상으로 이어질 그래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에 구대원들은 그래도 좀 바꿔주지 않았나? 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한 살 차이 나고 뭐 반의 차이 나는 구대원이라도 야 근무 잘 서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들어가 통잠을 자버려요? 아니, 거기서 자는 거죠. 외투 그거 다너 절기 때문에 절지 마 하고 외투까지 다 뺏겨요. 그리고 자기네 다 덮고 자요. 그리고 나 그냥 누드 떨며 절지 말라는 거죠. 야, 남군 부대에 이게 정말로 일상입니다, 폭행 그게. 문제가 와 이게 상상 이상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돼서 민경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온 노철민 씨를 제가 오늘 김정아 TV에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많이 유튜브도 응원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시고요. 구독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네. 한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탈북 여군 자격 김정아였습니다. 네, 노철민입니다.